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 저 선생님 못 가르치니까 수업 시간에 저 수업 안 듣고 문제집 풀거나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들이 최소 몇 년 혹은 수십 년을 가르친 선생님들이 많고, 다만 이제 전달 스킬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게 무조건 이득인 것 같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독학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사실 천재예요. 그 교과서만 보고 알 정도가 되면 정말 정말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시스템을, 학교라는 시스템을 만든 거고,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못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독학해서 습득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거를 그분들이 알고 있고 전달을 해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물론 잘 가르치는 사람보다 효율적이지 않고 적은 걸 가르칠 수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물론 저는 안 해봤지만 자퇴해서 그 강남에 있는 좋은 학원 다니고 그러면 수능 치는데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대학 갈 때 어떻게 작용할지 난 잘 모르니까. 그리고 학원을 그렇게 다니려면 돈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장단점을 잘 짜져서 정말 잘 가르치는 건 강남 무슨 학원 이런 데 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되,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난 학교를 다닌다면 수업은 무조건 열심히 듣는 게 낫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수업을 꼼꼼하게 들음으로 해서 그 학원에서 미처 깊이 충분히 배우지 못했던 그 내용을 완전히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은 무조건 열심히 들어라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거지 같은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제가 경험했던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인데, 나이도 많았어요. 50대 후반에, 50대 중후반 되는 거 같아요. 머리 허해가지고 진짜 거지 같은 선생이었는데, 진짜 지금 만나면 정말 욕을 해주고 싶어요. 넌 진짜 개쓰레기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수업을 했었냐면 4시간 중에 한 30분에서 1시간, 첫 번째 시간만 딱 수업을 해요. 개념 딱 알려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연습 문제만 풀어요. 그 단원의 마지막에 있는 한 페이지 혹은 2페이지짜리 그 연습 문제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럼 연습 문제 푸는 3시간 동안에 이제 시간, 그 하루 배우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1시간씩 연습 문제만 풀라고 시키는데, 그 시간 동안 심심하니까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내요. 그리고 그 약간 그 학교 그 규율 담당 그 무슨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 선생님한테 무서웠어. 막 몽둥이 딱 들고 다니면서 한 명씩 불러내서 괴롭힙니다. 학생 하나씩. 그리고 농담도 하고, 그럼 막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완전 막 쫄아가지고 또 조용하기도 하고. 진짜 개쓰레기 선생이었는데, 어떤 때 막 애들 성추행도 하고. 지금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한다 치면은 진짜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런 진짜 나쁜 선생이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연습 문제 풀으라고 시켰던 그 1시간,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또 그 다음 시간에 또 풀으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도 똑같은 문제를 풀어요. 한 3번 그렇게 3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근데 저는 그냥 풀었어요. 물론 제가 그 3시간 중에 정확하게 45분 수업이었으니까 2시간 좀 넘는 시간 중에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은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남는 시간에 애들이랑 낄낄거리면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막 노가리 까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기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풀었다. 왜냐하면 이게 은근히 효과가 있는 게, 수학 문제 같은 게 여러 번 똑같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공식도 잘 외워지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요새 학생들 보면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학생 많죠. 나 알고 있는데 뭐하러 푸냐. 근데 그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여러 번 풀다 보면은 굉장히 깊은 그런 뭔가를 알게 돼요. 공식의 깊은 뜻이라든가 그런 게 어느 순간 탁 와닿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계속 복습을 강조하는데,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약간 멍청하게 우직하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결국엔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정말 멍청하게 우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고등학교 수준 문제는 다 풀었어요. 결국엔 다 알 수 있다고. 저는 수능 문제 정도는 완전히 마스터를 했죠. 실제로는 그거보다 수능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 갔지만 결국 수능 문제는 굉장히 쉬웠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굉장히
충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수업 열심히 듣고 충실하게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학교 끝나고 공부를 안 했어요. 저는 학교 끝나면 무조건 놀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니던 지역이 이제 중학교 치고는 굉장히 공부를 좀 시키던 데였어요. 예를 들면은 중학교 1학년 때에도 한 4시까지 수업도 하고 그랬었고, 저는 이제 어떤 그 친한 형이 있어서 그 형은 이제 6시까지 있었거든요, 학교에. 그러니까 한 6시까지 혼자 남아서 자습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물론 그게 뭐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몇 개월, 한 6개월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학교 끝나면 그냥 맨날 집에 갔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수업 시간을 정말 공부 열심히 했다, 수업 시간에. 그리고 나서 학교 끝나고는 저는 놀았어요. 맨날 무협지 하고 무협지 보고 농구하고 맨날 놀았어요. 그리고 약간 사이비 종교도 살짝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한 1년 지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때는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라고 해봤자 그때 당시에 혹은 하루에 한 2~3시간 공부를 했었던 게 다이긴 했는데, 그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공부량이었어요. 그게. 그러면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냐, 반에서 한 3등 정도, 3등 전후, 잘 나오면 2등, 1등은 잘 못했어요. 1등은 잘 못하고 한 5, 6등 뭐 이 정도. 한 반에 제가 한 45명, 50명 됐었으니까 상위 그래도 10% 안에 들었죠. 그러면은 뭐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수업 시간에 엄청 열심히 듣습니다. 진짜 초집중해서. 그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말씀이 그 자기가 농담을 하려고 하다가도 제 눈을 보면 농담을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보여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진짜 초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문제를 풀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있었던 지역 자체가 좀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시키는 분위기였어요. 중학교는 이제 당연히 평준화였죠. 다들 평준화였고 그냥 공부를 그냥 다들 열심히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지역 전반이.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었고, 그때 당시에 연합고사 기준으로 180점 만점에 일반 모의고사 치면은 한 160점은 나왔었어요. 160점 나왔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등학교를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런 약간 현재로 따지면 자사고급의 그런 데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 마지막에 한 3개월은 딸딸딸딸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하루에 한 3시간씩 열심히 한 3개월, 4개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시키던 곳이었어요. 6시, 뭐 7시까지 자습을 시키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중에 성적이 잘 나와서 거의 180점 만점에 마지막 거의 모의고사쯤 돼서는 167점? 근데 이제 마지막 그 고등학교 가는 연합고사는 잘 쳤어요.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그래서 200점 만점이죠. 그때는 200점 만점에 197점인가? 뭐 나왔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올랐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갈 때 방학 2개월 동안에 누나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과외를 받았죠. 근데 이제 뭐 누나한테 받아본 사람 알겠지만 가족한테 과외 받으면 싸우고 재미없습니다. 성과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안 한 거는 다름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한마디로 공부를 잘 안 했다. 그리고 꼴에 좀 공부하느라고 깝죽된다고 수학 좀 하긴 했었는데, 맨날 그런 거 있죠. 뭐 저희는 A급 수학이라고 있었는데 한 처음에 이제 뭐죠? 행렬인가? 뭐 그런 거 조금 하고 한 10분의 1도 안 풀고 이제 다 안 푸는 거 있죠. 네, 맨날 그렇게 깔짝깔짝 초반만 풀고 맨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성실한 학생도 그 문제집을 다 푸는 그런 성실한 학생도 아니었고, 그래도 학교 시간에 엄청 열심히 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영어를 안 했어요. 제가 이때 정말 학교에서 받는 수업 시간 외에 영어를 거의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제가 봤을 때 수업 열심히 듣고, 수학은 그러니까 개념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시험 칠 때도, 그 중간 기말 시험 칠 때도 개념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복습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시험 맞춰서. 그리고 영어는 근데 학교 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지금 만약에 다시 다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 당시에 학원을 다녔을 것 같아요. 학원 다니면서 영어를 좀 해놨으면 고등학교 때 훨씬 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중학교 공부가 마무리되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왔어요. 고등학교를 가는 과정에서 저는 진짜 큰 결심을 했었어요.
원래 저는 이제 한의사가 되기로 했었거든요. 한의사가 되고 싶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정말 많은 그 산책할 시간이 많았어요. 집에 갈 때 걸어갔었어요. 중학교에서 집까지 한 4, 5km 됐었는데, 중간에 이제 중간 지점쯤에 친구들이 한 너댓 명 정도 같이 집에 가는 길에 너댓 명 정도 떨어져 나가면 저 혼자서 이제 산길을 넘어가면서 내가 왜 사나, 왜 공부를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중2병 같은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러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왜 공부를 할까?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아야 되나? 그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한의사가 되자. 그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거의 서울대 의대 다음에 연대 의대, 경희대, 한의대 이렇게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한의대를 가려면 경희대, 한의대 가고 싶다. 그러면은 엄청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과학고를 가고 싶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과학고를 못 갔어요. 이제 과학고를 가고 싶었는데 제가 영어가 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어 이제 듣기를 잘 못했는데 지금도 저희 집에 이제 난청이 좀 있는데 그때 이제 발현했던 것 같아요. 핑계죠. 영어를 지금도 못합니다. 어쨌든 영어에 우가 있어서 과학고에 원서도 못 냈어요. 국영수가가 올 수여야지 낼 수 있어서 원서도 못 내고 그러면서 자존심이 완전 상처가 됐죠. 내가 이깟 영어 때문에 지금 성적 때문에 내가 과학고 원서도 못 내는 그런 찌그렁뱅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너무 열이 받아서 진짜 고등학교 가서는 내가 칼을 갈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꼭 가리라 완전 의지를 불태우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 의지가 다행히 3년 동안 유지가 됐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학교 자체는 좋은 학교를 갔습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였지만 정말 좋은 학교였어요. 좋은 선생님들도 많았고 물론 별로인 선생님도 있었지만 좋은 선생님들이 진짜 있었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시골이긴 했는데 서울 출신 애들이 3분의 1이나 되는 그런 나름 이름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수학 시험을 쳤는데 100점 만점에 30점이 나온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수능 400점 시대였고 수학 80점 만점에 70점이면 전교 1등 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평균 수학 한 40에서 50점 나오고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에 나는 수학을 무조건 잡으면 되겠다. 변별력이 수학에서 나는구나. 그래서 수학을 열심히 하자. 미친 듯이 수학을 했죠. 그래서 수학의 정석을 다 풀겠다. 실력을 답지를 안 보고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런 계획을 그때 1학년 들어가서 세웠고 대략 제가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한 상위 25%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25등쯤 했었어요. 다행히. 고등학교 가자마자 옆에 있는 애들이 다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열심히 했죠. 그리고 가자마자 아까 칼을 갈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제가 9시에 자거든요. 9시에 자는데 자습이 11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하고. 그러면서 진짜 긴장 바짝 하면서 11시까지 자습하고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학교 수업 시간 전에 좀 또 자습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생활 패턴은 토요일날 오후까지 자습을 하고 토요일날 오전에 수업이 있었죠. 토요일 오전에 수업을 듣고 오후에도 이렇게 혼자서 자습을 합니다. 근데 토요일날 오후는 진짜 공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안 됐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요. 그리고 토요일날 밤에는 집에서 자고 이제 평일에는 계속 학교에서 자죠. 일요일날 오전까지 휴식을 취해요. 그리고 일요일날 오후에 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워밍업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좀 쉬고 그럼 일요일 오후에 워밍업을 하는데 그때 일요일 저녁에 공부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일요일 오후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좀 일요일은 전반적으로 휴식이죠. 좀 약간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하는데 오후에 힘들 때 뭐 계곡 같은 데 가서 자전거 타고 계곡 가서 좀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강물 그런 계곡물 같은 거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우울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진짜 이거를 3년 동안 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계속 미친 듯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본 사람은 알아. 이거 1년 하기도 힘듭니다, 솔직히. 근데 진짜 굳은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3년 동안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영어 기초가 너무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학만 잡아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고등학교 갔을 때 수학이 갑자기 난이도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영어도 몰라. 그러니까 영어도 계속 해야 되니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열심히 하고 영어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친구들 중에 영어는 어느 정도 돼서 들어온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보다 시간을 더 쪼개서 쓰고 더 그 친구들이랑 안 놀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완전히 막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죠. 완전 우울증 생겨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심해지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제 주변에서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완전 놀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공부했나 모르겠다고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본 모습을 숨기고 살아야 되니까 저의 본 모습을 참고 그걸 이겨내면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너무 우울증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만큼 저를 이렇게 꾹 눌러가면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꾸준하게 정말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바짝 한두 달 하고 놓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방학 때 같은 경우에 첫 번째 1학년 여름방학 때는 수학만 했죠. 미친 듯이 수학만 하고 두 번째 방학, 첫 번째 1학년 겨울방학 있죠. 그때도 미친 듯이 수학만 했어요.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정석 실력편이 어렵습니다. 그러게 돼요. 공통 수학을 풀 때 10월 달인데 11단원 풀고 있었어요. 44단원 중에. 그러니까 진짜 후달리죠. 친구들은 막 진도 쭉쭉 나가는데 나는 진도를 못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완전 학습은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엄청 열심히 듣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 모든 과정을 다 열심히 듣고 근데 이제 가끔 좀 이상한 수업들 있죠. 진짜 예를 들면 포기할 건 진짜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신이 안 중요했으니까 한문 이런 거 포기했었어요. 한문 포기하고 그 다음에 종교 수업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그거 포기하고 몇 개 포기하고 나머지는 다 열심히. 수능 나오는 건 진짜 열심히 했죠. 다 열심히 했죠. 그런 식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썼었고 그 다음에 짬짬이 쉬는 시간에 졸리잖아요. 그때 이제 자고 쉬는 시간에 짬짬이 자고 점심시간에도 밥 먹고 나서 짬짬이 자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밥 먹기 전에 줄 서는 거 싫으니까 그때 단어 공부하고 영어 단어 공부하고 짧은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 공부 긴 시간에는 수학 같은 거 이제 시간 많이 걸리는 거 그걸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때 좋은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학을 한두 시간 풀고 나면 머리 쥐나요. 그러고 나면 영어를 하는 거예요. 수학만 3시간 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를 한다든지 영어를 한다든지 과목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집중도가 올라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언어 영역 같은 거 보면 현대소설 읽어야 되잖아요. 공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날 있죠. 그런 날 땡땡이 까는 게 아니라 소설 봐요. 소설. 현대소설. 그거 보면서 머리 식히는 거예요. 좀. 어차피 봐야 되는 책이니까 한두 번이라도 보면 나중에 국어 문제 나올 때 좀 편하니까 그런 소설들을 필독 도서들을 좀 읽습니다. 문제에 나오는 그 소설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3년 동안 정말 꾸준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수원 그러니까 공통 수학 실력은 2학년 여름방학 때 다 풀고 그 이후부터는 속도가 되게 빨라졌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1학년 겨울방학 지나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니 이제 2학년 여름방학 때 공통 수학 정석 실력을 다 풀고 2학기 때 거의 수원 정석 거의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겨울까지 해서. 그리고 3학년 들어가서 상반기 돼서야 수투 실력을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완전히 자리 잡은 건 사실 2학년 말쯤 돼서부터는 그냥 거의 만점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다 아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수업 시간엔 다 열심히 했었으니까 완전 학습은 돼 있는 상태에서 실력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수학 정석의 문제를 다 외워서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 푸는 능력이 뛰어나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수학 정석을 그렇게 풀다 보니까 결국엔 수학적 머리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2학년 말부터는 수학 정석을 그때 이미 수2까지 진도를 다 빼잖아요. 그때쯤 됐는데도 수2 정석의 문제를 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성적은 거의 80점 가까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부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학 푸는 머리가 좋아진 거죠. 그런 방법을 취했더니 이제 3학년 때는 수학 공부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만 하는 것만 쭉쭉쭉쭉 해도 만점 항상 나오는 그 정도. 어쩌다 하나 틀리면 짜증나는 그 정도. 그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공부를 했었어요.